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I 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젠슨항의 로비가 통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다시 엔비디아의 H20, H20이 중국 수출 길이 열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중국 판매를 위해서 규제 기준에 맞춰서 사양을 더 낮춘 그 GPU RTX 프로 B40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곧 출시해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젠슨항은 그러면서 만약 가능하다면 이 판매가 허용되는 GPU는 다 판매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H20보다 더 상위 버전의 GPU도 판매가 허용된다면 이것의 판매에도 나설 것이라는 얘기죠. 이와 함께 AMD 그 AI 칩 MI300 시리즈의 중국 판매용 버전인 MI308 GPU도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수출이 허용됐습니다.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면서 중국 시장이 열리냐 마느냐, 이게 미국 정부의 수출 금지 재개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명운도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젠슨항은 계속해서 미국 정부와 일종의 두더지 게임을 해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규제를 내놓으면 그걸 회피할 제품을 출시했고, 또 미국 정부가 새 규제를 꺼내면 다시 규제 파해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의 일종의 무한 루프가 형성돼 왔던 게 바로 칩 시장인데요. 일전에 대만의 그 테크 타이완이라는 매체가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CSIS의 보고서를 인용해 만든 분석 기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할 때 칩의 일부 기능을 쉽게 파괴하면서 작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H100 호퍼100이 수출 통제된 직후에 곧바로 그 H800이 나올 수 있었고, H800의 수출이 추가로 통제되자 H20 이번에 수출이 재개된 H20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규제가 풀린 H20의 경우는 규제 직전까지 중국에서 골드러시 붐을 맞고 있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잘 팔렸던 GPU입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 낌새가 나타나자 텐센트와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거대 기업들이 H20 GPU의 입도 선매에 들어가서 H20 풍기가 심해진다는 말까지 있었었죠. 이 텐센트와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작년인 2024년에 사들인 엔비디아 칩만 총 46만 개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 호퍼, 블랙엘 등 주류 GPU 옵션과의 성능 차이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같은 회사들이 올 1분기 2025년 1분기에도 160억 달러 이상의 H20 주문을 발주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더구나 딥시크 R1, V1 같은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을 구현하는데 최고 사양의 컴퓨팅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급속히 퍼지면서 H20에 대한 선호도도 크게 늘어났던 상황에서 수출 규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20 제작에 몰두했던 여파로 규제와 동시에 매출 타격이 컸는데요. 올 1분기에 55억 달러, 하나로 6조 이상의 재고를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히스토리를 복귀해 보면 규제를 다시 해소해서 수출을 허용하는 데 따른 효과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엔비디아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재고 처분부터 엔비디아가 빨리 나설 것이란 점, 그리고 엔비디아 칩의 내부 재고가 많아서 매출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수출이 재개돼도 그 AI 붐으로 H20 수요가 이전보다 더 확산되고 있는 점, 그리고 죽을 듯하는 그 트럼프의 변덕을 의식해서 이전처럼 또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H20 사재기에 나설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H20 매출은 수출 재개에 따른 H20 매출 전망은 합리적인 추론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결정으로 메모리 업체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는데요. 사실 그 H20은 H100보다 성능을 크게 낮춘 H800보다도 더 성능을 다운그레이드한 호퍼 아키텍처로 제작된 GPU입니다. 호퍼 GPU 가운데 엔트리 레벨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탑재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은 H800에 못지 않습니다. 실제 H20의 메모리 용량은 96GB HBM3고 대역폭은 H800보다 더 큽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엔비디아 H20과 짝을 이루는 메모리인 HBM3를 납품해 왔는데요. H20에는 그간 HBM3 8단 제품을 탑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HBM3 8단 등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인 H20에
삼성은 HBM3 8단만 납품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HBM3 8단과 12단 제품은 납품 전이죠. 아직 컬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만약 이번에 중국 수출에 허용된 H20에 HBM3 8단 제품이 납품되게 된다면 하이닉스도 특수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요. 삼성이 조만간 엔비디아향 HBM3 8단과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컬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의 HBM3 8단 제품이 중국 판매용 H20 신버전부터 탑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엔비디아의 경우는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HBM과 관련해 1티어 공급자는 당연히 하이닉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제품의 경우는 발열 등에서 성능이 좀 처진다고 보는 삼성 제품을 활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규제가 다시 완화돼서 수출이 재개된 H20의 업그레이드를 엔비디아가 꾀할 경우에 그 제품에 더 진화된 HBM을 탑재하더라도 하이닉스 대신에 삼성 제품부터 활용해서 단가를 더 낮추는 식으로 중국 공략에 신경 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엔비디아로서는 삼성이 들어와야 다시 열린 중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HBM 가격 경쟁을 통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 재개가 갖는 함의가 더 크다는 생각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엔비디아가 올해 내놓을 H20의 후속작이 H20 울트라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시장에서 수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H20 울트라에 HBM3 8단이 탑재된다는 것인데 여태 계속 밀려왔던 삼성의 HBM3 8단과 12단 제품의 컬통과와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삼성의 경우는 HBM 그 제품의 재고가 내부적으로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컬 통과 지연에 따른 부작용인데요. 중국 특수가 나타날 경우에 다시 삼성의 이 재고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엔비디아가 곧 내놓을 중국 판매용 GPU RTX 프로 B40 같은 경우는 H20이 계속 수출이 막힐 경우에 내놓기 위해서 준비했던 제품입니다. GDDR7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젠스랑은 참 영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H20은 이번에 어떻게든 중국 수출을 재개시켰지만 또 언제 어떻게 폭탄을 맞을지 모른다고 보고 미국의 강화된 규제 기준에 맞춰서 또 RTX 프로 B40이라는 H20을 대체할 저가 제품을 또 내놓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20과 B40으로 RTX 프로로 동시에 중국 공략에 나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B40에는 GDDR7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그래픽용 메모리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중국 판매용 GPU로 수출 허가를 받은 AMD의 MI308 GPU에는 당연히 삼성 HBM이 들어갑니다. AMD는 이미 공식적으로 삼성과 마이크론 HBM을 탑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삼성은 엔비디아에는 막힌 HBM3 8단과 12단을 AMD GPU에 납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이번 엔비디아, AMD의 중국 수출 재개가 고전 중인 HBM 시장에서 반전을 잡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H20 수출 재개에 따른 파운드리 쪽 여파도 봐야 하는데요. 엔비디아로서는 H20 주문량을 소화하려면 TSMC의 추가로 설비 용량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첨단 GPU에 할당된 설비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호퍼 100이 4나노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H20은 4나노 하이 버전이나 5나노에서 생산 가능성이 큰 칩입니다. 당장 칩 재고가 많기 때문에 수출 재개로 파운드리 분야 여파는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중국 수요의 크기, 중국에서 H20 울트라 수요의 크기, 그리고 H20 울트라 칩 출시 여파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이슈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